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해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은 미국 문화와 미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질문인데요.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 보조금 여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스티뮬러스 체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직업을 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나눠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스티뮬러스 체크, 두 번째는 정부 보조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스티뮬러스 체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업을 잃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마다는 다르지만 일정 소득의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한 번에 많게는 1200불, 적게는 1000불 아래로 해서 한 사람당 보통 1200불 정도를 그 사람의 개인 어카운트에 넣어주는 것을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킹 어카운트에 스티뮬러스 체크가 오는데요. 는 직업을 아예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혜택 보조금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받았고요. 대부분의 일정 수준 소득의 미만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반 그냥 시민들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한 두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세 번째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100%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세 번째 스티뮬러스 체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잠시 실직을 했을 경우에 다시 일을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주정부에서 자신이 버는 소득의 10%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의 개인 어카운트에 넣어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하고 다르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당하시거나 잠시 실직을 당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직업이 없으셨던 분들은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무상 지급입니다. 코로나 백신 무상 지급은 모든 주에서 현재는 다 코로나 백신을 일반 시민이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르신들부터 몇 달까지는 어떤 연령대가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연령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직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은 가서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 현황, 제가 사는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인종차별도 더 심하게 당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 한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군데 학교에서 서브티처를 일을 했을 경우에 한 번 그냥 학생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성인이 아니고 조그마한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냥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그냥 필터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종차별이라고 조금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성인한테 인종차별을 막 코로나로 인해서 심하게 당하거나 그런 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시아인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하거나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인종차별을 목격을 하거나 제가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는. 독일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몇 년 살았거든요. 미국에 살기 전에.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위스콘신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은 총기 사고나 치안 유지 도시별로. 총기 사고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하게 따로 말씀을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즉 경험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본 적도 없고 그냥 뉴스에서나 어느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렇구나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사는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적이 없고 제가 한 번도 일반 미국인들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실제로 제가 목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양해를 좀 구합니다. 치안 유지 도시별로 알려주세요. 치안 유지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치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 좀 약간 사건 사고가 많이 안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키드내핑, 그러니까 한국어로 바꾸면 유괴인데요. 유괴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이메일 통보를 받습니다. 왜냐면 저는 스쿨 디스트릭에 속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속해 있는 스쿨 디스트릭, 저희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 어떤 학생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키드내핑을 당할 뻔했다. 그 사람들이 어프로칭, 그러니까 다가와서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어디로 데려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괴를 하려는 행위를 하고 학생이 그거를 폴리스 디파트먼트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모두 접수가 되어서 그 스쿨 디스트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주민들한테 다 연락이 오고요. 그 스쿨 디스트릭에서 일하는 저 같은 직원에게도 이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치안 유지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메일도 오고 문자 통보도 오고 별로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치안 유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주가 소득세금 부담이 없나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소득세금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금에는 여러 가지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항목도 있고, 세일 텍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의 명목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어떠한 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주는 아예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세금의 명목별로 어떤 주는 무슨 세금 명목을 안 낸다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없는 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세에서 주정부가 떼어가는 세금을 갖다가 소득세를 하는데요. 소득세를 안 내는 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득세를 안 내는 주는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주정부에서 떼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없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는 아마 다른 명목으로 세일 텍스나 가스 텍스나 다른 명목으로 아무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세금을 아예 안 낸 주는 100% 없습니다. 단언컨대 미국에는. 그래서 소득세가 없는 주를 말씀을 드리면 와이오밍주, 워싱턴주, 텍사스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알래스카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소득세금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낸다고 들어보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물가도 굉장히 높고 소득 세금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10위권에 들 거예요. 미국 주 전체 주 50개 주에서. 미국에서 세금에 관대한 주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모든 명목을 합쳐서 세금을 덜 내는 주를 말씀을 드리면 와이오밍주, 알래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노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델리웨어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아나주, 미시시피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알아듣기 쉽게 한국식 발음으로 미국 주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세금에 관대한 주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고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주는 진짜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은 이 5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세금은 다음의 주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세금은 Federal Government,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 50개 주를 전체 관할하고 있는 최고 정부주 Federal Government라고 하죠. 그리고 Congress, 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President, 미국의 President 누구신지 아시죠? 그리고 Senate, Senate, 상원과 하원이 있죠. 그리고 Governor는 주지사를 말합니다. 그 주의 안에 있는 주지사, 주 전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위스콘신이니까 위스콘신의 Governor는 위스콘신 전체 아우르는 행정부처에 있는 우두머리 장, 그 이제 주지사라고 하죠. 메이어이라고 해서 그 주 안에 이제 각각의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의 장, 그래서 시장, 메이어, 이렇게 해서 세금을 관할하는 부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처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주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금이 다른 이유는 그곳 주에 사는 인구 밀도와도 관련이 있고요. 자연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라고 있습니다. 미국 주의 알래스카는 저기 북쪽에 있는 엄청 추운 지역입니다. 엄청 추운 지역인데 그 주에서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겨울도 길고, 그리고 사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는. 그래서 별로 막 백화점 뭐 이런 것도 뭐 엄청 없고, 사람 인구 밀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시게 되면은 소득이 일반적으로 받는 소득의 2배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득이 높지만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세금은 조금 덜 걷겠죠. 그렇지만 살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많이 오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냥 거기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방문객들은 많죠. 여름이나 겨울 같은데. 그렇지만은 인구 밀도와 자연환경에 따라서 소득세, 뭐 여러 가지 세금 명목이 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명목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안 낸다? 그거는 없습니다. 알래스카주는 소득세는 없지만 소비세가 전체 주의 3번째로 높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9번째 질문과 10번째 질문은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미국에서 어떤 개념입니까? 미국에서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그 공립학교에 일하는 교사들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보는 시험을 임용시험이라고 합니다. 임용시험. 무슨 말이냐? 내가 임용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를 학교로, 내가 지원한 학교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지원했으면 서울에 있는 아무 학교에서 임용이 되어서 그 학교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 학교는 미국에서 일하는 교사의 개념은 회사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은 자신이 일하고 싶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면접을 본다는 얘기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 그 학교에 가서 교사로 일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전체주 합쳐서 교사는 공무원인 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공무원이고 미국에서는 회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Teaching Certification을 따고 그 CC Certification이랑 자기가 여태 공부한 그 기록을 DPI라고 하죠.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거기에다가 제출을 다 해서 허가가 되면 자격증, 라이센스를 갖고 그 라이센스와 자신이 여태껏 일했던 공부와 근무 경험, 교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내고 커버레터를 내서 합격이 되면 인터뷰,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통과가 되면 그 학교에서 교사로 트레이닝을 처음에 받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개념이랑 많이 다릅니다. 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스쿨 디스트릭,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근무 경험 연수에 따라서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요.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에서도 근무를 하였더라도 학교에 연계된 리타이먼트 플랜이나 401k를 통해서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사회에다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자 개념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읽고 제가 많은 힘을 얻으니까요. 영상 만든 보람도 느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이어서 저에 대한 영상을 또 만들 테니까요. 저에 대한 Q&A 영상을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